아들의 진짜 아버지. 저는 78입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암말기라고 하는군요. 죽기 전에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 큰아들, 지금 52인 그 아이는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5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당시 25으로 결혼한 지 2년 차였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고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저는 그 밑에 깔렸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한 달을 병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미 아이를 낳았더군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건강해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미숙아 치고는 너무 컸거든요. 근데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더니 고백을 하더군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옆집에 사는 남자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이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위로를 해준다는 게 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당연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이 아이만은. 그때 갓난아기가 울었습니다. 제가 안아 올렸더니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나? 아이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결국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와는 영원히 연락하지 말 것. 아내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3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정말 잘 자라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 대학도 포기하고 일해서 빚을 갚아줬죠. 둘째, 셋째도 낳았지만 저한테는 큰아들이 제일 귀하고 예뻤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미안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큰아들이 매일 병원에 옵니다.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밥을 먹여줍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까요? 며칠 전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핏줄이 뭐가 중요합니까? 53년을 아버지로, 아들로 살았는데 이 비밀은 그냥 제가 가져가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이에요.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는 25에 결혼해서 4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범한 부부였죠. 큰 싸움 없이 그렇다고 특별히 애틋하지도 않게 그냥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남편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걸 보니 오래된 물건 같았어요. 열어보니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편지들이었죠. 발신인은 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연애 편지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시점의 편지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집에 돌아가도 당신 생각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정리하고 당신한테 갈게요.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갑자기 뚝 끊긴 거죠. 마지막 편지는 그 여자가 쓴 것입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결혼하기로 했어요.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저는 며칠 밤을 뜬눈으로 새웠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사실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세상 떠난 아버지를 나쁘게 기억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라는 그 여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주소를 단서로 수소문한 끝에 놀랍게도 그 여자가 우리 동네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여자의 집 거실에는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아내와 아이가 있었잖아요. 제가 끝낸 거예요. 그분이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할까봐 그 여자는 그 후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평생 제 남편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들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좋은 남편이었나요?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좋은 남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남편은 아니었어요. 자식들한텐 좋은 아버지였고요. 그 여자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분이 불행하게 살지 않았다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사랑했는데 그 여자를 만나면서 마음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사랑한 걸까요? 결혼 47년 동안 저는 남편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근데 묘하게도 남편이 미워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참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사랑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어서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남편의 옛 애인과 차 마시면서 남편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제 남편을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람은 어쩌면 저보다 그 여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저처럼 평생 자기 옆에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죠.